창세기 백문백답 노아 방주의 안정성과 건조기간.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노아 방주의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안정했겠냐, 또 그리고 노아를 방주를 짓는데 우리가 12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였을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를 뭐로 해야 될지, 또 이 방주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규격으로 해야 될지를 자세히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 정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겠죠. 방주의 길이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뭐 이렇게 위에서 한 규빗,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단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이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선 엄선된 단어, 이것은 테바, 상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배, 오니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빗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바벨론 규빗, 애굽의 긴 규빗, 애굽의 짧은 규빗, 히브리 긴 규빗, 히브리 짧은 규빗, 뭐 고대 일반 규빗, 여러 가지 규빗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된 이 규빗은 대다수 성경학자들이 18인치, 45.72cm 이 정도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규빗이 18인치라고 한다면 길이는 137m 정도가 되고요. 폭은 한 23m 정도 되겠죠. 높이는 한 14m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규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규격은 실제로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축구장 규격이 없다고 합니다. 고산지대는 좀 축구장이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니까 2002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할 때 우리는 뭐 대구구장, 부산구장, 서울구장 이런 데서 시합들이 열리니까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규격을 그때 통일했습니다. 근데 그때 통일된 규격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거든요. 이 규격에 비해서 본다면 방주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대충 어떤 감을 가질 수 있겠죠.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축구장 이게 길이 말고 폭으로 볼 때 3분의 1 정도 이 정도가 방주의 폭이었던 것 같고요. 길이는요, 페널티 에리어 라인 이 정도를 밖으로 빼낸 것, 양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 요 정도 되는 것이 이 노아 방주의 실제 규격이었습니다. 그럼 어찌 되냐면 방주 면적은 보면요, 22.9m 폭 곱하기 길이 137m, 거기다 이제 3층이잖아요, 3층. 이러면 이제 방주의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호랑이 위에 토끼 위에 뭐 이렇게 다른 뭐 다람쥐 이렇게 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전부 다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방주의 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 9,412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수용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본문의 이 창은요, 초하르를 번역한 건데요. 이 초하르는 볕, 낮, 이렇게 번역되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빛이 들어오게 해서 시간을 측정하고 또 환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창, 윈도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하르는 빛이 들어와야 되고 환하게, 방주가 깜깜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빛이 들어와야 되고 또 어떤 환기도 되어야 되고 이런 목적을 가진 창, 초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방주의 비율, 길이 이런 걸 보면 10대 1.7대 1이 되거든요. 구조 안정성,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세 가지에서 안전하냐, 사람이 타도 되냐, 화물을 실어달라도 괜찮냐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공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을 해줘서 이제 합격해야 그 배가 취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구조 안정성은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조를 의미하고요. 복원 안정성은 이제 파도가 치면 흔들리잖아요.
다시 평형을 이루는, 조그마하면 확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견딜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복원 안정성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파랑 안정성은 이렇게 막 특히 이제 피칭처럼 너무 이제 울렁거리면 합성자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된다 해서 이걸 이제 파랑 안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 안정성을 실험하기 위해서요, 과학적으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만들면 이런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1992년도 해사기술연구소에 우리가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의뢰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서 창세기 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이다. 이 모형은 실제 크기를 5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방주의 실제 크기는 길이가 130m, 배수량 2만 1000톤 크기인 현재의 대형 선박과 맞먹는 규모이다. 과연 이와 같이 거대한 크기를 갖는 노아의 방주가 성서에 기술된 격심한 홍수 중에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방주 안에 거주하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해보기 위해 해사기술연구소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노아 방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이론 및 모형 실험을 통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공학적 관점에서의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안전성 외에도 방주와 동일한 배수량을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의 비가 다른 12척의 배를 선정하여 같은 환경 조건 하에서 각 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모형 실험에 있어서는 50분의 1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 해사기술연구소 내의 대형 수조에 띄우고 인공 파도를 만들어 최첨단 측정 장비들로 계측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방주를 건조한 나무의 두께가 30cm 이상일 경우 30m 높이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갖고 있고, 실제 파도가 43m 높이로 일더라도 배에 실려 있는 사람과 각종 구조물들의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파도 등에 의한 전복 극복 능력, 즉 복원 안전성은 현행 미국 선급협회의 기준치보다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방주에 물이 넘쳐 들어오려면 파도의 높이가 40m 이상이 돼야 했다. 현재까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가장 격심한 파도가 높이 약 30m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면 방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현재의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운항 안전면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길이, 폭, 높이를 가지는 선박으로 평가됐으며, 높은 파도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승무원, 화물 등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배로 평가됐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선박에 비하여도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배였다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방주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부피는 같되 비율이 다른 13척의 배와 비교 실험한 결과 구조 안정성,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모두 노아 방주 모델이 가장 우수했고요. 최고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주의 건조 기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대 후에 햄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제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지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의 상황을 보면
이미 노아에게는 아들들이 전부 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보면 노아가 500세 되어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노아의 나이 얼마나 됐을까요? 뭐 520세 이상이었겠죠. 뭐 530세?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며느리들까지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세 며느리가 있으려면 노아가 최소한 520세 이상이었다면,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애 노아홍수가 있었잖아요. 600세 될 때까지 방주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리 길어도 80년 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들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앞문단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에 대한 결혼, 또 네피림 이런 존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120년 후에 이들을 멸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단이 완전히 달라서 딴 상황인데 그걸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면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아마 아무리 길어도 80년 이내가 되어야 성경적으로 맞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노아 방주의 안정성과 방주 건조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노아 홍수 심판과 구원과 언약 예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